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인간관계에 관해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과 같이 있기보다 혼자가 편해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인맥 관리라고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인맥 관리 과연 해야 할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 관리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지요. 사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다스리는 것은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끔은 무례한 사람도 만나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가급적 피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고 만약 주변에 있을 경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고 현명하게 거절해야 할지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 끝까지 시청하셔서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호구되지 말것.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정의 표식으로 여긴다.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착한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믿지 못하겠지만 시험해보라.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미소가 사라지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라는 말이 나온다면 100%다. 그 후로 당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더 볼 것도 없다. 선량함에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사는 게 고달파진다. 나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들 테니 말이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착하다는 것은 호구라는 뜻이다.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친구는 처음으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나도 일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이,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도와줘요. 잠깐만 시간 내면 금방 끝낼 일이잖아요. 미안한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겨우 이 정도도 못 도와준다니 너무하네요. 그럼 왜 제 일은 안 도와주세요? 친구가 이렇게 반박하자 동료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더는 이런저런 부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친구의 직장 생활 역시 훨씬 편하고 쾌적해졌다.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하는 선량함은 어느 정도 버려야 한다. 사실 절망한 후에 기존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일 뿐 아니라 자주 보이는 행동 반응이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속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발달했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노력을 멈춘다. 한번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겠다고 또다시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능적인 생존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의 근원에는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홀로 싸우다 지쳐버린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원칙이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진정한 친구는 더더욱 아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적절히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들을 증명자라고 말한다. 매사에 내가 옳다니까. 못 믿겠다고? 좋아. 그럼 증명해 보여주지. 라는 식이다. 또한 항상 자신을 증명함으로써 타인의 이해와 신뢰를 얻으려 한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앙심을 품는다. 이러한 증명자는 남의 시선과 평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매우 고달프다.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느라 고달프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이느라 고달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파도 목숨 걸고 끝까지 버틴다. 당신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와 사기꾼 이라고 외치며 손가락질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성적인 사람은 상대가 그런 말을 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자신과 관계 있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관계없는 일이라면 상대를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더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혹은 자신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그 외의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증명자는 멈칫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왜 나더러 사기꾼이라고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속인 적이 있나? 뭘 잘못 건드렸나? 저렇게 말하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나를 사기꾼으로 볼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지. 이처럼 증명자는 각자의 인지능력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너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증명자는 늘 내가 옳다고 여기며 어떠한 다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일상적인 일에도 의아함을 느낀다. 만약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박하면 이들은 왜 나를 못 믿느냐며 화를 낼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서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말다툼을 벌이고 심할 경우 관계까지 끊어버린다.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은 자동으로 차단해버리고 엄연한 사실 또한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 숨쉬는 모든 개인에게 각자의 고유한 인생 궤적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과 다른 경험을 하고
그렇기에 각기 독특한 인지 체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증명자는 만사를 자기 좋을 대로 추측, 짐작하고 평가하며 남을 비난한다. 상대에게도 독특한 인생 경험이 있으며 자신과 전혀 다른 인지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한다. 그러나 남을 자기 자신처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고 해도 타인에게 온전히 공감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고 남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일뿐이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지식과 인지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교과서의 내용, 수많은 지식,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배웠지만 개인의 독립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아도 교양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경계의식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살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한 이치를 남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반드시 경계의식을 갖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손톱만한 지식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구하겠다는 것은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을 바라는 신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성실히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의 경계를 잘 지킬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 이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이다. 인간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남과 완전히 단절되어 홀로 살 수는 없다.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이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서로의 같음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필수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 안에서 계약 혹은 협의의 형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교환하고 만족시켜야지 단순하고 폭력적으로 참견하거나 강압적으로 올감해서는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한다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방증이다. 서로의 다름이 감정 싸움의 도화선이 되어선 곤란하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지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알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스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물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잘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을 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어떠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도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 없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방법이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11.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을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아도 교양인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의식도 없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살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민폐쟁이를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맥 관리를 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맥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강단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좋은 인간관계도 따라붙을 확률이 크단 말이겠지요. 마냥 착한 것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량한 것은 나약함도 거절할 줄 모르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착한 사람으로 살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곤란하게 하고 무례하게 구는 상대에게는 과감히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귀티나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약간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요. 삶에서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될 사람과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풍요가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